자, 그래서 지금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TET 2급 교재 나가자마자 붕괴하는 내용들이 어렵다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실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퇴직연금 제도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85%가 넘었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TET 2급 배웠으면 요 한 번만 잘 복습해서 익혀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수행 결과 차근차근히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서 다시 집에 가셔서 여기 입력들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9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규 증명서류 적격증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용어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FAT 1급 배우실 때 제가 설명은 해드린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적격증빙, 또 다른 말로 법정증빙이라는 용어도 과거에 사용했었어요. 뭐 그냥 해도 다 알아들으면 되겠고요. 자, 적격증빙, 법정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오늘 세금계산서 있었고요. 세금계산서 두 번째는 뭐 있었었나요? 그렇죠. 계산서 세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잔표, 네 번째로는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적격 증빙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 얘네들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증빙서가 있으면 매출을 했던, 매입을 했던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 서류로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얘기 해드렸었죠. 자, 근데 이 적격 증빙 중에서 회사에서는 수많은 비용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비용들을 사용할 때 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해놨냐면 저기 돈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할 경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세요.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적격 증빙인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 영수증 받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영수증이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 지난번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해 봤었죠. FAT 1급에서. 그죠? 3만 원 이상일 때 적격 증빙 받으라고 했어요. 그럼 적격 증빙을 못 받았을 때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그거 작성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대상인지 가산세를 내야 되는 대상인지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자, 두 번째, 일반적인 비용은 3만 원 이상이지만은요, 접대비일 때는 1만 원 이상일 경우에요. 접대비는 얼마라고요? 접대비로 사용했는데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 그걸로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 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지금 거기 교재에서는요 29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정규 증명 서류 수취해야 되는 거 3만 원 초과 블라블라 나와 있죠. 여기 국가에서 비용으로 세금 낼 때 세금의 종류는 법인세를 얘기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FAT 1급서부터는 대상이 일반 개인 기업이 아니라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법인이 3만 원 이상 비용을 사용할 때는 여기 적격 증빙을 반드시 받으세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셔야 되고 거기 금액에 대해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2% 가산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 업무를 보신다면 그런 증빙 서류들 적격 증빙으로 받아오도록 직원들한테도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많이 알까?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이렇게 3만 원 이상 비용 쓸 때는 이런 증빙 서류 받아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따 정규 증명 서류에 대한 298페이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299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뭘 또 작성하래요? 영수증 수치명세 작성하라 그랬죠. 요거는 FAT 1급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영업부 직원 명함 인쇄 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부 그러면 비용 처리할 때 800번대로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명함 인쇄 대금 계정은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도서 인쇄비 써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며칠 날짜로 되어 있나요? 9월 2일 9월 2일로 해주시고요. 차별에다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니까 출금 전표를 하면 되겠죠. 출금해놓고 도서 인쇄비로 800번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0만원. 자, 지금 얘가 우리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데 여러분이 증빙서류를 보더라도 얘는 적격 증빙 아닌 거 금방 아시겠죠? 그죠? 근데 3만원 넘는데 적격 증빙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그건 전체 메뉴 눌러서 여기 영수증 수치명세서 있죠? 네, 클릭해서 여러분 놓으시고요. 입력하는 거 지난번에 다 해봤죠? 자료 거래일자는 며칠이에요? 2021년 09월 02일. 상호는 기흥인쇄 그다음에 성명은 김기흥. 사업장은 주소 입력해주면 되죠.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122-72-154-17. 거래 금액은 20만원이요. 자, 엔터를 쳤더니 만약에 이렇게 영수증 적격증빙이 아닌 걸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적격증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된다면 걔는 가산세 내지 않아도 되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그럼 여기 팝업창에 뜬 거는 무슨 내용이길래 그래요? 이런 데에서는 그런 영수증을 발급받기가 힘든 곳, 그런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가가치세 배울 때 말이에요. 처음 배울 때는 이거 여러분이 안 배웠기 때문에 얘기를 몇 가지 못했었는데, 자 봐요. 택시 운전사가 적격증빙을 우리한테 발행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사업의 양도는 지금 재화의 공급 아니라 그랬었죠. 이런 것도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요. 우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하나씩 볼까? 여기 농어민과 거래를 했어요. 농어민들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런 거 끊어줘요? 그것도 아니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내용들이 이런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들이란 말이죠. 대부분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 금융거래 했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본 적 있으세요? 현금 영수증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런 데에서 거래할 때는 우리가 3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적격 증빙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없는 특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면은 가산세 2%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만원 쓴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20만원에 대해서 2% 가산세가 얼마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2% 하면은 4,000원이죠. 그래도 별거 안 되네요. 한 건에 2,000원이야. 아니 4,000원이에요. 1년 동안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커요, 이 금액.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일단은 해당되는 사항 없으니까 통과. 계정 코드는 우리 얘 도서 인쇄비로 기정해놨죠? 도서 인쇄비 826번으로 해놨고, 여기 직원 명함이라고 쓰면 되겠죠? 뭐 이런 정도만 적어서 주시면 되겠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얘는 작성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앞에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고 여기 대신 구분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3만원 초과 거래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외 대상이에요? 아니면 제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출 대상에 여기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제외 대상을 우리가 이따가 예제에 나올 거지만 선택하면 여기에 나타나요. 얘네들은 비용으로 인정받고 모두 안 내도 된다. 가산세도 안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301페이지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거래, 그리고 이번에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제외 대상인데 보니까 거래처가 어디예요? 보험회사잖아요. 보험회사는 아까 제가 금융회사는 여기 보세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적격증빙을 발급해 줄 수 없는 회사들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 보험 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따가 요 자료 입력하고 여기다 체크해 줄 거예요. 오케이? 한번 문제를 보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9월 4일, 날짜 9월 4일로 해주시고요. 영업부 동그라미 쳐놓고 비용이 나온다면 800번대 승용차 자동차 보험 가입했대요. 보험에 가입했대네요. 보험료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하여 삼성화재에 지급했다네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그러고요. 보험에 가입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금액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차면에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보험료라고 써야 되겠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다 그랬었죠? 보통예금에서 거래처는 120만원.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전체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요거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자료 입력해 주셔야 되죠? 날짜는 며칠이었었어요? 2021년 09월 04일. 상호는 주 삼성화재라고 돼 있죠? 주 삼성화재. 뭐 이름이나 이런 건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넘어가고요. 주소도 나타난 게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었나? 120만원. 자, 팝업창 떴죠? 여기 16번에 보면 금융, 보험, 용역 있어요? 요거 선택하세요. 9번은 16번. 얘는 800 보험료, 뭐 자동차 이거 이렇게 쓰시고, 자, 이번엔 영수증 수취명세서 한번 보세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제외 대상의 금액이 떠 있죠. 거짓말 안 떠 있는데요. 빨리 끌고 와. 어디 있어요? 명세서 불러오기. 됐어요? 자, 이렇게 입력해봤고요. 다시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거 제외 대상과 제외 대상 아니고 두 개 다 영수증 한번 입력해 보셨죠?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거 기본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FAT 1급에서 못 봤던 게 하나 있어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고 돼 있죠. 이 경비 등 송금 명세서는 언제 작성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간이과세자들 있죠. 간이과세자들한테 저기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은 그 간이과세자의 그 내용들을
그리고 그 간이거세자와 거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래한 다음에 그 간이거세자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있죠. 이체해 주는 경우. 그 송금했다고. 그러면 국가에다가 뭘 어필하는 거냐면 우리는 간이거세자 적격 증빙은 아니지만 그 간이거세자하고 거래를 했고 이 사람한테 실제로 이 돈 보내줬습니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는 이걸 작성하게 되면 비용으로도 인정해주고 가산세 2% 계산 안 해도 된대요. 즉 적격 증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면은 가산세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인데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것도 30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간이거세자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신속 용달에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제품 운송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판매하면서 여기 운송을 한 거죠. 그럼 계정은 못 써야겠다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운반비 써야겠구나. 15만원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속용달 하나은행 예금주는 박지현 계좌번호로 송금해줬대요. 그리고 수행 내용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표 입력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송금명세서도 작성하라고 그랬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9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9월 30일 해주시고요. 15만원 예, 처음에 뭐라고 쓰면 된다 그랬어요? 운반비라고 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운반비 몇 번? 800번대로.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필요 없고요. 금액은 1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뭘로 줬다 그랬어요? 보통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 자, 수행 내용 1번에서 전표 입력 수행하라 그랬어. 전표 입력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래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세요. 2021년 9월 30일 상호는 신속용달. 그 다음에 이름은 박신현. 주소는 서울 은평구 가좌로 162. 사업자 등록번호는 금액은 15만원. 자, 팝업창 떴죠? 지금 우리가 연습해 본 거 첫 번째 아까 제외 대상인 거 금융, 보험 여기서 한번 선택했죠? 이번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송금명세서 제출분. 얘를 선택하고 가산세 우리 안 낼 거예요 한 다음에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33번 선택하셔야겠죠? 33번 계정 코드는요. 운반비 800번대 제품 운송.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전체 메뉴에서 맨 밑에 있는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거래일자는 2021년 9월 30일이었고요. 상호는 신속용달 써주시고요. 성명은 박진현에게 사업자 등록번호는 124-60145. 거래 내용은 제품 운송. 거래 금액은 15만원. 송금일자 밑에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당일날 보냈겠죠? 2021년 9월 30일. CD는 자, 입 눌러서 어디 은행으로 보내줬다 그랬어요? 하나은행으로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그 거래처에 은행으로 보내준 걸 써줘야지 되는데 우리 회사 계좌를 써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걸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어디요? 하나은행 찾으시고요. 하나은행
그다음에 계좌번호는 501-5482-6242 이렇게 써주시면 끝난 거예요. 내용 별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는 거 알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막 따라해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두세 배 정도가. 왜요? 저는 누구한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책 보고서 직접 제가 연습을 해본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기로 먼저 어떻게 입력하는지 내용들 먼저 들어보고 다시 한번 교재 보면서 반복 연습하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더랍니다. 자, 그래서 그 303페이지에 여기 송금 명세서 작성하는 것도 직접 다 해보셨네요. 그리고 거기 송금 명세서 작성에 대한 수행 결과가 303페이지, 304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보시고서는 잘 하고 여기 위에 저장하기 눌러 있는 거 있으면 저장 이렇게 해주세요. 1년 동안에 이런 것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겠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회계 담당자는요, 그런 증빙서류들 보고 이런 거 판단해서 입력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제가 보기로 주변에 회계 담당자들이 이거 못하는 사람 꽤 많아요. 왜냐면요, 이거 세무 2급에서 나오는데 세무 2급 자격증 못한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죠,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될 것은 30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금관리라고 나와있죠. 자금관리에서 거기 307페이지에 어음관리 나와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음관리 했던 것은 FAT 1부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307페이지에 받으러옴 회계처리, 즉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서 받으러옴 받아놨던 걸 사용하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거기 딱 요약으로 되어 있죠. 지금 한번 쫙 훑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요걸 이 파트를 연습하시게 되면 FAT 1급에서 어음과 관련돼서는 아예 빠삭하게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308페이지 보세요. 30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어음에 대해서 회계 FAT 1급에서 나왔던 설명보다 총괄적으로 어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번은 뭐로 되어 있어요? 10월 1일날 보관이라는 뜻은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받으러옴을 처음 받았을 때예요. 두 번째, 만기가 됐을 때. 세 번째, 배서할 때. 네 번째, 부도났을 때. 다섯 번째, 할인할 때. 다 나왔죠? 그대로 한 번만 다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이 굳이 회계 1급에서 어음거래에 대한 걸 연습할 필요가 없이 이걸로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날짜를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일이라고 그랬죠? 써주시고요. 자, 거래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림사 외상매출금 중 3천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받고 입금표 발행했다. 지금 어음 받았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는 뭐라고 쓸까요? 받으러옴 써주셔야죠. 거래처는 어디래요? 한림사, 한림사 써주시고요. 금액은 3천만 원. 자, 대면에다가는 외상매출금 받은 거죠. 한림사 거래처는 똑같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받으러 클릭하시고요. 자, 지금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처음 받았으니 어음에 대한 정보가 우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럼 기록해 줘야 되죠. 그러면 F3 눌러서 받으러옴 자금 관리 불러오시고요. 어음 상태는 차변에 받으러옴 기록하시면 자동으로 보관 뜨니까 손댈 필요 없고, 어음 종류는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음으로 전자어음이죠. 바꿔주시고 어음 번호 보고서 입력해주세요. 004-2021
1001 12345678 9. 이거 입력하다 잘못 입력하면 이것저것 골치 아프죠? 정확하게 잘 입력하세요. 자, 됐고, 어음 수치는 자수. 자수는 거래처에서 직접 발행한 어음을 자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발행일 10월 1일이었고요. 만기일은 며칠이에요? 지급기일이 2022년 1월 12일이죠? 지급은행은 어디예요? 국민은행. F2 눌러서 국민은행. 지점은 구로 지점, 구로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적열안에 지금 입력한 어음에 대한 상황이 쫙 정리돼서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어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음을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날짜는 10월 5일 거래 보시면 되겠고요. 10월 5일 거래. 하나기업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3,8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만기일에 지급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날짜는 10월 5일 됐고요.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대죠. 우선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거 쓸 때 있잖아요. 그냥 받으러움을 먼저 없애주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받으러움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에다가 그냥 받으러움을 먼저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나기업이라 그랬죠. 하나기업. 금액은 3,800.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당좌예금. 당좌예금의 그 은행은 국민은행이라 그랬죠. 국민은행 당좌에 입금됐다고 그랬었고 3,800. 별다른 거 없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다면 받으러움에 대한 우리 정보들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럼 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뜻. 그럼 F3 눌러가지고 자, 얘 지금 할인한 어음 상태 봐야 되겠죠? 어음 상태는 여러 가지니까 이 중에서 만기가 됐으니까 번호는 4번 만기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어음 번호 또 입력한다? 아니라 그랬어요. F2 눌러서 3,800만 원짜리 조회 부분 있죠? 선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받으러움 적열안에 항목도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배서. 이번에는 결제 수단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날짜는 10월 8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한성의 외상 매입 대금을 베스트원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4,3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했다고 얘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받으러움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변에다가 받으러움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서 발행했나 봤더니 베스트원에서 발행했대요. 금액은요 4,300만 원. 차변에다가는 왜 이 돈 사용했어요? 외상매입금 갚으려고 그랬대요. 외상매입금 똑같이 베스트원 거겠죠? 아니죠? 어디 거지? 한성. 한성 거를 갚는 거였었고요. 금액은 4,300만 원. 자, 또 받으러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칸에다가 얘도 갖고 있던 어음을 사용하는 거니까 자료는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F3 눌러서 어음 상태는 할인이 아니라 뭘로 해야지 돼요? 배서 3번이라고 해주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어음 번호는요. F2 눌러서 조회해 보시면 4,300만 원 있죠.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지급 거래처는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죠. 지급 거래처 어디였었어요? 한성이라 그랬죠. 한성. 여기다가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 끝났죠. 여기 지급 거래처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들 입력하시면서 엔터 치고 커서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도났대네요. 10월 11일 날 10월 11일 날 우선 받으러움 얘도 없어지는 거죠. 대변에다가 받으러움 해주시고요.
두리온스에서 발행한 거네요. 두리온스에서 발행한 거 금액은 900만 원짜리네요.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써야 되겠죠? 부도, 어음과 수표. 거래처는 부도음과 수표도 어디 부도가 났는지 거래처 꼭 써주셔야지 돼요. 1005 두리온스에서 900만원. 자, 그 다음에 받으러 또 클릭해 놓으시고 F3 눌러서 불러오기 한 다음에 얘는 지금 뭐가 됐어요? 부도죠. 그러면 어음 상태는 5번 부도라고 해놓고 F2 누르게 되면 두리온스에서 발행한 900만원짜리 있을 거고 선택 됐죠? 그리고 엔터 누르니까 더 이상 입력할 거 없다죠. 마지막 거 할인 날짜는 10월 15일이라고 그랬고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올림푸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500만원짜리를 등등해서 불호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원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대변에 얘도 받으럼 없애는 거죠. 받으럼 써주시고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어요? 올림푸스라고 해놨으니까 금액은 500짜리 이렇게 하고 차변에다가는 통장으로 저기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오른쪽 입금증을 보니까 차감 수령액이 495만원이네요. 그래서 어디로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하고요. 당좌예금이 어디 거예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액은 495만원 받았고 차변에 여기 기종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할인했을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써주라 그랬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회계 처리가 끝났을 것이고요. 자, 받으럼 또 클릭하신 다음에 F2, F3 눌러서 자, 이번엔 할인 맞죠? 번호는 F2 눌러서 올림푸스에서 발행한 거 선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할인기간은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어요. 국민은행 당좌에서 지점은요? 구로지점이라고 나와있죠? 구로지점. 여기 할인율은 나오지 않고 금액으로만 50만원, 아니 5만원 이렇게 알려줬죠? 할인율은 굳이 안 쓰셔도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래에서 받으러으로 받아두었던 사용하는 거 몽졸이 다 해봤죠. 그죠? FAT 1급보다 실무적으로 한꺼번에 저희 공부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수월하시죠. 이걸로 우선 받으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연습을 해보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받으러음이 아니라 지급음에 대한 걸로 정리를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지급음에 대한 거하고 결산자료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재무회계는 여러분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회계가 끝났다는 것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항목들은 다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는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실무를 배우시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